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파월이랑 트럼프랑 싸우더니 싸웠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지금 임기를 어떻게 해서든 좀 조기 종료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빨리 금리 내려라라는 압박의 수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아웃 셀 USA를 지금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시장이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2% 넘게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그 파월 의장 얘기 말고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또 아니면 관세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또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또 했다라고 하죠. 과연 밤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나 하락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들 잠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미주온의 변정규 전무 모시고 또 환율도 봐야 하고 지금 최근에는 또 엔화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으면서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환율도 여쭤보고 지금 시장 상황 한번 긴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I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싸움이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싸움. 싸움. 네. 네. 싸우는 거 좋아요? 네. 무언가에 불구경 싸움 구경은 좋아하는데 지금 싸움 구경은 불구경 안 안 돼. 불구경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그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지 않죠, 사실. 네. 근데 요새는 싸움 구경하기 되게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는 또 많이 싸우더라고요. 말싸움. 그렇죠. 예, 뭐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는 모르겠고 말싸움을 그렇게도 많이 해요. 안 좋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파워만 오늘도 흔들어야 되는데 시장을 흔들어 버렸어요. 네. 오늘 뭐 시장이 뭐 크게 좀 흔들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오늘 낙폭 자체가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확 이제 내려오는 네.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셀 아메리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지수도 전체적으로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뭐 막판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 그 변동성이 점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우존스 2.4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55%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S&P 500 2.36%, 러셀 2000 지수 2%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지수의 어떤 흐름, S&P 500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제 흐름 자체가 그냥 힘없이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막판에 이제 뭐 1시간 정도 가량 해서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장중에 3대 지수 모두 3% 넘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성장주부터 해서 뭐 가치주다 뭐 이러한 얘기할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우리 저 월모블 통해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예, 지금 뭐 넷플릭스가 지금 1.5% 정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관세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은 그렇죠. 이 자유로운 기업들은 네. 지금 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 무풍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풍지대. 그쪽에는 이제 그렇죠. 관세에 태풍이 불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네. 엔비디아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5.7%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7% 저기 또 빠질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아니 되면 더 빠질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이러다가 이제 다시 또 지금 앞에 일로 다시 바뀌겠네. 바닥에 내려왔어요. 예, 다시 바닥을 내려왔는데 외바닥은 없다. 예, 예. 뭐 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두 번 이미 바닥을 좀 터치한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터치하러 지금 내려가네요. 자,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최근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근데 있는 저기 선 상황이다. 같은 게 되게 많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예. 지금 자동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 가격대에서 뭔가 거미줄처럼 주변이 좀 둘러싸워 에워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걸 과연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진짜 큰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IB에서는 뭐 100불대까지도 이야기하는 IB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불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엔비디아가 보니까 4% 빠졌고. 예, 뭐 전반적으로 좀 뭐 큰 의미가 없는.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필수 소비자만 일부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셀 아메리카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는 그러한 시장의 어떤 심리가 좀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맵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에 대한 일부 매출, 일부 뭐 등록된 차량이나 아니면 네. 인도된 차량 자체가 지금 뭐 유럽은 특히나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올지는 정말 미지수고, 네, 지금의 뭐 여러 미국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네. 자 그런 부분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예, 현재까지는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볼까요? 실적 발표 기업들은 뭐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게 셀 아메리카입니다. 네. 예, 요게 이제 뭐 하나의 키워드로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주식이 빠지는 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채권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달러 하락은 일부 뭐 트럼프의 큰 그림으로 인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뭐 수출을 더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다. 과거 관세 정책을 부과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이 관세를 일부 상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달러를 일부러 내리고 있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그림까지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예, 하여튼 뭐 지금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M7 종목 비중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앞으로 조금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어찌 보면 많은 이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그 협상에 좀 적극적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어떤 협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 너무나도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사실 가장 우호적으로 좀 생각했던 일본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나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따른 우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 임대를 일시 중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금리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네. 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을 하는 그러한 트윗을 올리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로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국채 시장도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 이란 회담 진전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63.4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일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이너스 1.8%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은 1,422원이고요.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사실 어제 97까지 내려갔어요. 예, 아마 어제 달러 인덱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7까지 내려갔고 오늘은 제가 이거 수정 못했습니다. 98입니다. 98. 네. 네, 98.0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달러 인덱스는 98이기 때문에 요거 99.1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자, 오늘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인데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좀 발표할지 내일 뭐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인텔, 알파벳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에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빅테크들이 크게 조정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AI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 그 외에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현금이 많고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많은 이제 소비 이제 뭐 정가할 수 있는 가격 정가력이 있고 예, 독점력이 있고 자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을 좀 봤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도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지금 뭐 스타게이트나 여러 가지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오늘 아마존에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약간은 다양한 의견을 좀 접하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저가다. 지금은 매력적이다 해서 막 매수를 했다가는 앞으로 좀 성격이 좀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제 내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씩 또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트윗입니다. 예, 어제 시장을 흔들었고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41분에 아침 9시 40분 이제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한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욕부터 시작해야 됐다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미스터 투 레이트, 메이저 루저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연준 의장인데 그죠? 예. 근데 요런 단어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네. 예, 트윗에다가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죠. 참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디까지 제가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는데 일단 물가가 지금 안정됐는데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이게 결국에는 핵심 골자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음식값도 내려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다 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너희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게 금리 인하 잘하더니만 왜 내가 있을 때 금리 인하 안 하냐. 그쵸. 뭐 요거 이제 핑계로 대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제 4월이잖아요. 이제 4월인데 5월, 6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 모든 경제학자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지나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닥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ECB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이제 일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결이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파월 의장 해임할까 폴리마켓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15%, 13%까지 내려갔던 확률이 다시 20%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태가 지금 셀 아메리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981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달러 지수가 5% 이상 하락하고 S&P 500 지수가 5% 이상 하락하고 10년은 만기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10bp 이상 또 상승하는 그러니까 국채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1981년 이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45년 이후로는 거의 45년 동안은 처음 보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 자체가 더블 딥 경기 침체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4월부터 해서 이제 뭐 관세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이나 아니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이러한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부 이제 ETF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셀 아메리카가 오늘 하나 핵심 어떤 키워드로서 미국 시장에 지속적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뭐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오늘 아마 이게 더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뭐예요? 더 연장됐을 텐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2005년 이후 달러 인덱스가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과거에 여러 이제 궤적을 봤을 때 하나의 밴드라고 우리가 요 회색 선을 우리가 밴드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뭐 큰 변동성이죠. 하지만 2005년 이후니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에 있었던 달러의 흐름이었거든요. 흐름이었는데 이번 2025년은 요 궤도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려가는 하락폭 자체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달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시장에 큰 압박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헤지 펀드들이 M7 보유량을 2년 내 최저치로 낮췄다라는 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7에 대한 보유량을 크게 줄였고 골드에 대한 보유량을 크게 늘리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매매 동향이 좀 나왔는데 네. 모건 스탠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헤지펀드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M7 익스포저, M7 노출도를 60% 이상 처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좀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의 24%만이 M7을 가장 활발한 거래로 보고 있다. 나머지 76%는 M7보다도 골드 뭐 이런 쪽으로 좀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오르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M7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뭐 크게 가져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투자자 24%라는 것은 지난 수치에 대비하면 60% 이상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응답자의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응답자들은 금이 가장 인기 있는 거래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어제도 뭐 계속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뭐 4,000불까지도 보고 있는 많은 아이비들의 전망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시장 상황이 이게 뭔가 어디까지가 최악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산 넘어 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새벽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나오락제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면서 새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새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좀 자정. 아니 저는 사실 해가 떴다라고 봤어요. 잠깐 동안. 언제? 어제. 어제요? 어제 하고 야, 이 정도는 변동성 크게 줄었는데 해 떴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해가 다시 살랑살랑 뜰 때가 됐나? 약간 저기서 이제 지평선 위에서 붉은 빛이 살짝 돌았던 느낌이 드는데 네. 안개가 다시 꼈습니다. 거기에 안개가 좀 끼는 모습이고 오늘 물론 이게 이러한 트윗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파월 의장을 비난하는 트윗 뭐 오늘만 본 게 아니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왔는데 계속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좀 벼랑 끝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달러를 일부러 약세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좋을 것인가? 과연 미국이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여러 인건비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제조업의 기반으로 인프라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또 데나이브스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할 정도로 네.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특히나 이제 아이폰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과연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 가격은 또 어떻게 하지? 인건비는 어떻게 또 충당하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모르겠어. 너무 먼 길로 느껴지니까 이 변동성이나 시장의 이런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느낌이 그냥 그래요. 네, 오늘 느낌이 좀 그렇고 뭐 테슬라도 다시는 저점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또 오늘도 5% 넘게 빠지면서 또 다시 뭐 박스권 저점을 또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다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학습 효과에 좋은 예가 있고 또 안 좋은 예가 있잖아요. 워낙에 이전에 코로나 이제 시장이 많이 붕괴했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선뜻 나섰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는 선뜻 나서자. 무조건 사, 야, 뒤돌아서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매수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은 멈추겠죠. 근데 그 이제 투자의 성향 중에서 우리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그 레버리지 뭐 3배짜리 뭐 이런 거를 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반 기업 종목 사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레버리지 사신 분은 뭐 아신가 봐요. 네, 아시나 봐요. 3배짜리. 3배짜리. 말르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말려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위험에 가까운 대해서는 측근이 레버리지 사셨구나.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예. 알고 있다. 알고 있으신데. 그럼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알아서 잘하겠죠. 네. 제가 요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어떤 얘기? 지금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찰스 수압,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잠깐 제가 생각 들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찰스 수압에서 과거 20년 동안에 2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맞추는 하나의 투자자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적립식으로. 시간을 사는. 네, 적립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똑같은 조건을 줬어요. 내가 매년 너한테 2,000불을 줄 테니까 네. 20년 동안에 S&P 500이라는 이 지수를 투자를 한번 해봐라. 자, 그럼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교를 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 그러니까 완전 저점에 매번 저점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한 사람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내가 2,000불 받으면 그 2,000불 받는 즉시 1월 2일 날 예를 들면 그때 그냥 S&P 500을 사고 또는 뭐 월간 단위로 나눠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냥 네. 적립식으로 그렇게 샀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잡으셨던 분하고 적립식으로 하셨던 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큰 차이가 없었다고요? 20년째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나도 근소한 차이라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라면 어차피 이런 근소한 차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적립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월급이 있다라면은 50만 원이든 뭐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약간의 지금의 어떤 구간부터 내가 약간은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주식은 그래도 미국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네네. 조금씩 지금부터는 그냥 적립식으로 내가 지금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사두고 뭐 한 달 뒤에 조금씩 사두고 또 한 달 뒤에 조금씩 사두는 하나의 그 장기적인 어떤 시계열로 우리가 바라보시는 것도 네. 과거에 이제 이것들이 연구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들어요. 그 우리 버핏 엉께서도 그랬잖아요. 타이밍 투자 말고 시간을 사라. 타임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히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 이런 얘기 뭐 해봤자 속이 경읽기 아니에요? 안 들리시죠? 여러분 들리세요? 레버리지 예. 3배 쓰신 분들 들리세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네. 제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라고 써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가 해도 너무하네. 제가 이렇게 약간 저렇게 쓰니까 좀. 그러니까 좀 제가 총리라는 걸 이시바 해도 너무 이시바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해도 너무하네. 요거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시바 총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관세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불일치라는 거잖아요.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명할 것이다 밝혔고요. 네. 자, 일본이 미국 관세 협상에서 계속 양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모든 것을 양보하면 국익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뭐 우리 그런 이야기 언제죠?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뭐 아부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과거에 또 막 이제 미국에 뭔가 반하다가 막 원폭 이 이야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일본은 정말 미국의 우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약간은 좀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가장 우호적으로 보였던 일본 자체가 약간의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네. 다른 타국에서도 아마 그 협상에 대한 전략 자체가 일부 어떻게 또 전이가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너무나도 좀 과도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뭐냐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동안에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 무역 협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이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냈고 자, 그 당시에 농산물 뭐 일본 공작 기계 그리고 기타 제품 그리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유 양자 무역 협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출 수입을 그 협정에 맞춰서 잘 왔는데 지금 자체는 이게 양자 무역 협정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시장에서는 뭐냐면 자 일본과의 합의가 기껏해야 먼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이런 뭐 무역 협정해서 뭐하냐 결국에는 전혀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협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불확실성에 또 빠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고 나서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여러 가지 협정 자체가.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빅테크들의 어떤 중국의 위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빅테크들을 규제를 하고 네. 억압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 자유 어떤 자본 시장 자체의 뭔가의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를 보였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독점적으로 기사가 이제 폴리틱스 제가 어디 외신인지 제가 좀 쓰지 못했는데 네. 자, 하여튼 여기 NPR에서 백악관이 새 국방장관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이요? 네, 새 국방장관.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피트 헤그세드. 예, 뭐 이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아내, 형, 변호사와 함께 그룹 채팅을 통해서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네. 자, 어떤 기밀 공유냐면 이게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공습에 대한 기밀 정보를 뭐 우리 형하고 아내하고 단톡방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국방장관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걸린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국방장관을 이제 해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백악관이 이를 가짜 뉴스라고도 밝혔어요. 백악관이 직접. 트럼프는 또 앞서 헤그세스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폴리마켓 배당률은 지금 불과 15%, 50%. 자, 헤그세스가 이제 해임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베팅하세요. 이게 또 이제 폴리마켓에서 나왔는데 50%까지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또 급락했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그냥 백악관의 어떤 이야기 하나에 지금 이러한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지금 바쁘네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해임되느냐 아니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변동성이 좀 큰 베팅 시장이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뭐 굳이 우리나라처럼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예, 진짜 멍멍이 판이다. 이제 미국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도 저도 모든 게 예. 뭔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정말 미국 국방까지 시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어떠한 뭐 정책들, 관세 정책들, 어떤 우방국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협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멍멍이 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댓글들이 정말 엄청난 그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좀 또 그런 신기한 상황입니다. 게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다고 공화당 쪽에 있어서 좀 싫다 해서 그게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또 않대요. 그래도 많이 빠졌죠. 이도 저도 싫다는 그런 거. 그래도 많이 이제 공화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네. 예, 근데 지금
내년에 있는 뭐 중간 선거 분명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상원 의원들도 많이 등 돌리신 분들 예, 뭐 많이 있고 네. 뭐 미국 전역에 뭐 시위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가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졌다. 근데 이 큰 혼란은 지금 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어났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따른 일부 좀 한탄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다음 뉴스인데요. 이것도 좀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웰스파고랑 코엔 이 두 IB에서 AWS, 아마존의 AWS 데이터 센터 임대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이게 뭐 일부 뭐 동남아시아에서 짓겠다는 데이터 센터도 일시 중지하는 모습, 미국에서 일부 데이터 센터에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부 좀 중지하는 모습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네. 올해 들어서 우린 계속 투자할 거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건설 과정에서 뭐 잠시 잠깐 중단한 거지.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줄이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 두 은행 모두 웰스파고랑 코인입니다. 두 은행 모두 아마존의 AWS가 일부 콜로케이션 임대 거래를 일시 중지했다라고 밝혔고요. 주로 해외에서 있는 그러한 이 투자를 중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것들은 지금 관세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부품 조달이나 아니면은 여러 뭐 그 안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고 일시 중단이다. 요게 관세 정책이 좀 풀리면 다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웰스파고랑 코엔은 이런 부분이 향후 계속 지속될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특히나 유럽에서는 하이퍼스케일 수요가 다소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활동도 약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웰스파고가 뭐 여러 소식을 통해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봤던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또 내놨고, 지금 뭐 단순한 임대 보류가 아니라 AI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사를 지금 요번에 아마존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특히나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을 또 추천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쵸. 데이터 센터 임대는 곧 인프라 투자 확대라고 봐야 되는데, 임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임대 중단이나 임대 일시 중지는 사실상 이제 하는 것을 투자가 둔화되거나 일부 수요를 좀 조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신호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나 아니면은 이 AI 특히나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파일럿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코파일럿을 거의 강제로 깔게끔 만들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서. 깔긴 하는데 그걸 굳이 잘 안 쓰죠. 쓰질 않게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로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오픈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지. 지금 코파일럿은 사실상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미나이나 오픈 AI 비해서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게 약간은 좀 제한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써보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일부 뭐 수요 둔화 또는 투자에 대한 둔화 한번 좀 우리가 염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꼭 우리가 또 생성형 AI를 쓴다고 해서 데이터셋을 짓느냐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AI 훈련을 시키고 추론 영역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또 데이터셋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성형 AI를 쓴다와 데이터셋을 짓는다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는 뭐 그 외에 다양한 분야로 또 확장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AI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시장 심리가 둔화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수요에 따른 둔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건지는 우리가 조금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외에도 전력망에 대한 부담이 분명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저커버그가 제가 뭐 늘 월모브에서 나와서 얘기하지만 과거 저커버그가 했던 인터뷰를 늘 제가 인용을 하는데 내가 데이터 센터를 막 투자를 해보고 지어보니까 네. 이 전력망이
한계가 있다. 이건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막 짓고 싶다고 막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분명히 어떠한 둔화점은 있을 것이다.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에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마크 저커버가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따른 부담이 우리는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정부 규제 강화, 그리고 토지 확보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ESG 규제와도 연결돼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서버 반도체 수요, 특히나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반도체가 막히게 되거나 반도체에 대한 큰 관세를 물리게 되면 자, 이런 부분에 따른 또 둔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그쵸.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중국 얘기 마지막 마지막으로 중국. 해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제가 좀 제목을 좀 잘못 썼는데 만약에 중국에 해가 된다면 또는 미국과 무역 거래를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해가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관세를 볼모로 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맞부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찌 보면 일본도 미국하고 일본이 되게 우호적으로 협상될 것이라고 봤잖아요. 우호적으로. 우호적. 그리고 우리나라도 24일 날 이제 미국과 또 협상을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고. 네. 자, 그러니까 뭐 일본과 뭐 대만 또는 한국 그 외에 뭐 미국 주변국들 뭐 이런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서 중국 때리기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동남아시아 순방을 한다든지 뭐 베트남 뭐 또 총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변국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한번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중국 상무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당사국도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다. 자, 중국은 결연한 의지와 함께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들은 워싱턴과 함께 그룹으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중국을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과거 사드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한한령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 특히나 뭐 화장품부터 해서 너무 힘들었죠. 뭐 롯데마트도 전부 철수하게 됐고 네. 중국에서 뭐 그 외에 뭐 엄청난 공장도 폐쇄하게 됐고 뭐 엔터테인먼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좀 우호적인 어떤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네. 중국 쪽에서 엄청난 또 규제나 아니면 한한령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양고래 싸움에 새우등. 일부 중간중간에 있는 주변국들의 새우등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좀 우위를 점할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이 협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거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물론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이러한 뉴스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협상이 좀 빠르게 진전이 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정부 그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똘똘 뭉친다기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또 게다가 트럼프가 파워를 흔드는 연준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그러니까 미국 내부 단속부터 먼저 좀 이렇게 워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던 뭐 얘기를 하던 그래야 하지 않을까. 미국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너네 이렇게 와야 됐어? 그래. 이제 한 명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네.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요게 빨리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대타협 오늘은 삼성과 3프로 핫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삼성 제품으로 저희는 대타협했어요. 삼성, LG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은 뭐 누구 편 들어주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타협 삼성으로 오늘을 쫙 깔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자급제 휴대전화 스마트폰 가지고 왔고요. 256GB 제품입니다. 165만 원대 원래 정가 제품을 115만 원대 가지고 왔고 휴대전화 뭐 충전기 충전 케이블 1년 무상 AS 그러니까 풀박스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충전기 핸드폰 사면은 안 준다면서요. 예, 저희는 드립니다. 예, 드리고요. 그리고 미개통 미사용한 제품이므로 단순 전시용으로 S급 미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시품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다 AS에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당근에 이 시세를 정리한 표가 있어요. 당근의 이 제품이 지금 148만 원, 매물 거의 없고 전부 이제 뭐 A, B급 안 좋은 거 그리고 번개장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좋은 매물이 없습니다. 쿠팡에도 144만 8,400원에 최저가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S급 제품 115만 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려 256기가. 요새는 이제 128기가 이런 거 잘 안 쓰시죠? 256기가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제품은 갤럭시 탭이에요. 사실 저는 노트북 대신해서 이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트북을 살까 갤럭시 탭을 살까 지금 고민하다 아침에 일단 이거를 펴봤는데 어떻게 펴는지 몰라서 박 팀장님 좀 도와줬거든요. 나 또 못 펴네. 아 여기 있다. 요렇게 피는 거라면서요. 요거 이제 요렇게 펴가지고 여기 앞에 키보드가 노트북처럼 더 떨어뜨릴 것 같아.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립니다. 화면이 키보드와 함께. 이렇게 해서 딱 노트북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게 120만 원 정품 제품을 256기가거든요. 갤럭시 S7 LTE 12.4인치 제품.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얼마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박 팀장님 맞춰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가격. 저희 시청자분들이 맞춰주셔야지. 여러분 얼마면 사시겠어요? 요거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핫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가격 얼마예요? 한번 올려주세요. 50만 원대요. 50만 원대 제품으로 57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정품 키보드 케이스. 여기 지금 보면 정품 케이스 너무 비싸 지영님 그러셨죠?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S펜 뒤에 여기 보니까 펜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닫고 여기 보니까 펜이 여기 딱 달려 있어요. 정품 펜까지 드리고 15개월 무상 AS에 드리고요. 고르고 또 고른 S급 리퍼 제품 특 S입니다. 특 S를 골랐어요. 미세 사용감조차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고 LTE 모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4달러, 30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S7을 써요? 10 나왔는데 여러분 이 요새는 너무나 이제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S7이나 10이나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S7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 제품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전품 키보드 북커버까지 증정해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은 40만 원대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세를 보니까 당근에서도 한 여의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림, 영등포까지 다 검색을 해봤는데 한 60에서 66만 원. 번개장터에서도 지금 54만 원대에서 75만 원대까지. 근데 요거는 단품이고 저희는 10만 원 상당의 전품 케이스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은 대타협에서 삼성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좋은 제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